자, 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최순실 씨가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최순실 씨의 사진은 표독스러운 반격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느덧 국민들 앞에 조아리던 박근혜 대통령, 죽을 죄를 지었다던 최순실 씨 등 이 범죄에 연루된 이 집단이 집단 망각 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탄핵 사유는 부당하다.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공격적으로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 집단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해자 집단의 정신병적 증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개인으로 있을 때는 겁도 나고 반성도 하는데 집단으로 뭉치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한 건 아니지 않아? 다 우리가 한 일에는 이유가 있었지 않아? 국가를 위해서 혹은 우리 집단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식의 집단 최면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들이 초기에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폭로됐을 적에는 당황하다가 지금은 다시금 공격적인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집단 망각 가해자 집단의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럴 때 수사기관이 보다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이들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국민들에게 고하고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가 오늘 국회에 출석하십니다. 야당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정부 지지자들은 예의를 갖추어서 충분히 국정 현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질문은 김진표 변재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 통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여러 대안들을 내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질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조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 일부가 증인과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분들의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 당의 박영선 의원도 증인을 만났다. 웃기신 작전을 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국조특위 의원들이 관련된 증인을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접촉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만났냐는 그 목적의 문제이고 대화 내용의 문제일 것입니다. 태블릿 PC를 도난한 것으로 입맞추자라든가 이런 형태의 진실을 은폐하는 내용들을 상의했다면 그것은 국조특위위원으로서 적당한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범죄 행위에 가깝다 이런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분명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새누리당 내에서는 국조특위위원들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제기된 분이 증인을 상대로 발언을 할 경우에 국민들이 또 무슨 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신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사입니다. 네, 이어서 유중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 정책위원회에는 촛불 시민혁명의 입법 정책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몇 언론의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제기가 합당치 않은 것도 있고 부정확한 것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상생기금법이 기업의 돈을 가지고 조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
이 미르 K스포츠 재단과 유사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은 공익재단이고 이 농어촌 상생기금은 법정기금입니다.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다만 우리 당은 이 농어촌 상생기금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원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당의 주장은 무역 이익을 공유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역 이득 공유제를 주장했던 것이고 이렇게 농어촌 상생 기금을 조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기금은 정부의 예산으로 조성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역 이득을 보는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출연받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1억 원 기금의 조성에 우선은 이 무역 이익을 얻는 기업의 출연으로 하고 그 나머지 모자르는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여야가 합의해서 농해수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당이 기업의 출연을 주장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 당의 주장에 따라서 기금을 만들려면 당당히 정부가 출연해서 예산으로 출연해서 만드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수정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가와 주택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선 이 제도, 특히 전월세 상한제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비판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5% 급등 또는 10% 급등할 경우 또는 급락할 경우 사이드카라든가 또는 사이드 서킷 브레이커라는 이 다양한 시장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주식시장은 그렇게 보호하면서 수천만의 생계가 직접 걸려 있고 주거 문제가 걸려 있는 이 전월세 제도에 대해서는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질서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에 인색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위헌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제도나 서킷 브레이커 제도 이런 것도 위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임대료 인상을 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 90년대 초에 전월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계약갱신 청구권은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계약 당사자에게 한 번 더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는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계약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무작정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사실 무근인 것입니다. 셋째로 내년이 집값 하락 또는 여기에 따른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데 이런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비판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 전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값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하락은 전월 대비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들은 2년 전 전세 가격보다 상승한 현재의 시세대로 전세 계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승한 전세가로 계약을 맺게 된다면 오히려 하락하는 집값에 의해서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집값 하락의 문제가 여러 금융 불안을 낳는다든가 여러 이 전세 시장의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함으로써 깡통 전세를 줄이는 것이 더 적합한 대책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내수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내년의 경제 현실에 우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하나이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경제 현실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이고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어떤 논쟁이든 어떤 이 토론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문제 지적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은 어제 발표한 촛불시민혁명의 입법정책 과제에 대해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정책의총을 통해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칠 뿐만 아니라 내년 들어가서는 전국을 돌면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접수하고 보강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정책위 부의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손목에 팔찌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세월호 팔찌는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된 평화나비에 관련된 만든 팔찌인데요. 이 팔찌에 있는 영어로 써 있지만 국제단체, 국제기구에 여러 외국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당신의 기억이 정의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자 고통이 아마 기억과 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기억하고 때로는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망각하지만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불편한 기억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월호의 기억, 그 다음에 위안부 할머니,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의 그런 모든 기억들, 그 다음에 독재 시절의 참혹한 기억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반론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반론문을 보면 본인에게 불편한 기억들을 모조리 잊고 싶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모든 역주행과 오갈탄 이제 바로잡아야 됩니다. 어제 정치위에서 했던 우리가 방금 정치위의장께서 경제 문제 얘기했지만 외교안보 사안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제 정치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외교 뒤집기, 대의민주주의 부정 등등의 말도 안 되는 발언 내용들을 보도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반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아시아의 협력과 미래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독재를 꿈꾸고 아베 총리는 일본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려고 한다라는 것이 제 비판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미래와 협력에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한일 정보협정, 그 다음에 위안부 합의, 일방적 진행은 과거에 대한 망각입니다. 그리고 그 망각을 통해서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그 다음에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도리어 지원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일방통행하지 마시고 다음 정부에게 맡기고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미 지난 원내대책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AI 때문에 살처분된 규모가 2천만 마리 넘어서 있습니다. 가금류가. 일본 같은 경우는 78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과 무관하게 총리가 일상적으로 챙겼어야 되는 업무입니다. 어줍지 않게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의선이나 찾고 자기 권한이 뭔지 그런 거 행세하지 마시고 자기 해야 될 일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자고자대란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고 스스로 대단한 척하지 마시고 겸손하고 국민이 원하는데 자기 자세를 낮추면서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날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 5천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4년 전부터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던 사건인데 당시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박지만, 박형철, 박용수, 정유회 등등 지금 사실 매우 중요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 당시에 이미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재수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시고 나서 SBS의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모든 사실은 이 사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숨겨놓은 재산 규모, 그리고 그들이 은폐했던 관계들, 그리고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을 해쳤을지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 SBS는 충분히 용기 있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것을 받아야 되고 검찰과 경찰은 재수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사건 재수사에서 관련된 사람들 법적 처벌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의 우리의 기억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억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경찰이나 사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정치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당대표님과 협의해서 이 문제 논의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훈 대표의 발언입니다. 지난 18일 국가권익위원회는 기업의 반부패 가이드를 마련해서 국내 기업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윤리 경영 의식이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응급 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 윤리의 경영 지수는 지금 7년 사이에 50개 단위 이상 추락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국가 경쟁력 지수 등 기업 윤리 경영 부문은 2009년 48위에서 2016년 98위까지 하락했습니다. 국가 부패 지수도 141개국 중 9위로 치욕적인 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이러한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권이 기업을 협박해 돈을 뜯고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앞다투어 돈을 상납했습니다. 돈을 뜯어낸 부패한 대통령은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범들은 하나같이 몰살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국민의 성난 민심이 광장을 밀고 부패한 정권과 재벌은 반성도 책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가 창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끄럼도 모르는 부정부패의 공범들에 대한 가차없는 심판이야말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 시스템이 이번 기회에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5천만 국민이 부패한 국가 시스템을 갈아엎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특검과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